한국상공을 지켜줄 우리의 보라매가 지난 17일 서울항공우주 전시회 아덱스 2023에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실제 기동 장면도 연출하면서 현장에 모인 관중들과 해외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5분 동안 진행된 기동비행에서 수평, 급선의 기동, 롤링, 배면 비행 등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국산 전투기의 높은 기동성과 우수성을 국내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방문한 관중들이 찍은 영상을 통해 KF-11은 재원상이 아닌 실제로 우수한 추력대 중량비와 ing면 하중 비중을 지닌 기동성에 특화된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X축으로 회전하는 롤링 기동을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선보이면서 4.5세대 플러스다운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를 지향하는 기체이면서 동시에 4.5세대급의 우수한 기동성을 지닌 세계 유일한 KF-21이라는 것을 이번 아덱스 기동 시범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특히 이번 기동 시범에서 놀라운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KF-21 노즈 부분에 장착되어 있던 피토 튜브가 제거된 것인데요. KF-21 시제기에서 보였던 바늘과 같이 뾰족한 부분이 바로 피토 튜브입니다. 피토 튜브는 유체 역학 실험 및 기술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기체의 속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프랑스 엔지니어 피토가 개발하여 피토 튜브라고 불립니다. 시제기가 아닌 일반적인 양상형 전투기는 피토 튜브가 레이더돔 옆에 아주 작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동안 KF-21은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전방 노즈 부분에 매우 크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구조가 피토 튜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토 튜브를 크게 장착하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작은 형태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KF-21에는 작은 피토 튜브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이물질이나 벌레 등이 들어가면 측정값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커버를 장착해두곤 하는데요. KF-21 레이더돔 측면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하기 전에 이 커버를 제거하고 비행에 나서야 하기에 눈에 띄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Remove Before Flight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번에 KF-21이 피토 튜브를 달지 않고 기동성을 뽐냈다는 것은 사실상 KF-21의 속도 측정, 압력 측정과 같은 기체 역학적인 부분에서의 테스트는 진행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개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KF-21은 이미 800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험비행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항공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우주카메라 일각에서는 크든 작든 문제가 항시 발생하는 전투기의 개발 시험 비행에서 KF-21은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더 불안할 정도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KF-21이 결함 없는 양품으로 제작되고 있는 데에는 지상에서 진행되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와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공중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상에서 이미 충분한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받아두니 이처럼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신의 기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행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자, 전기, 통신 신호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항공기의 운영 환경과 내부 구성품들을 재현하는 첨단 시뮬레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카이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를 독자 개발하여 실제 항공기 내부의 구조, 전기, 전자 특성뿐만 아니라 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구현하므로 비행 제어 시스템이 어떤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전성을 산출하는지 이미 지상에서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행 제어 법칙팀 HQS 파트 박주성 선임은 카이가 개발한 HQS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저는 HQS를 가리켜 가장 먼저 나는 KF-21 영옥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리 국방 전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성과를 위해 개발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HQS를 꼭 기억해달라 라고 했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파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역시 우리 KF-21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파스는 11개의 레이저를 이용해 전방, 중앙, 후방, 동체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시켜 단 0.002mm의 오차 범위 안에서 체결을 성사시킵니다. 카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되었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자동화 기술에 감탄하고 부러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파스 도입 이후로 기존 11일이 소요되었던 공정이 2.5일로 크게 단축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결과물들이 합쳐져 KF-21은 드디어 내년 본격적인 양산 돌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만 13,700장에 달하고 여기에 설계 인원마저 모자라 선박 관련 엔지니어들을 급히 수급, 800명의 인원 중 370여 명이 선박 엔지니어였다는 카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그렇듯 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KF-21 성공적인 개발 소식에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축하는커녕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KF-21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에서의 우위를 가지려 했던 인도네시아이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장은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0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종료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손해는 한국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페이지는 어쨌든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공동개발보다 타종 기기를 구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유닛 구매 시 오프셋, TOT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하는 거겠죠. 라고 했습니다. 즉 프랑스 다수의 라팔 48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니 이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으면 인도네시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저는 KF-X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한국과의 모든 전략적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도 봤고 정부의 고의적인 미지불도 보았으나 실제로 우리가 추방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은 분명하거든요. 라거나 그냥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프랑스인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진국 반열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도 KF-21 소유가 결정된 이후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초음속 훈련기인 TO-10이라는 밑거름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무슨 레고 조립하는 것 마냥 프랑스 설계도만 있으면 바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송기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N-235 수송기가 잦은 동체 균열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KT-1 절충 교역안으로 8대의 CN-235를 도입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만든 수송기는 명색이 개량형인 220M임에도 스페인제 100M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이에 미국 연방항공국 등 공인된 항공기 평가기관에 형식 증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관련 뉴스와 김종하 저서 무기 획득 의사 결정을 보면 한국 측에서 동체 균열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내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오히려 배워갔다고 합니다. 수송기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온갖 결함이 발생하는 인도네시아가 바로 다수의 기술 지원을 받아 4.5세대 기체를 개발한다. 이는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며 한국은 결코 인도네시아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19일 한국은 KF-21 보라매에 돈을 지불하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상황을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사업 비용을 늦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요국을 찾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게 된다면 이는 자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헛된 희망과 달리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임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체코 등 수많은 국가들이 KF-21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완제품 도입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대에 중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21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판매 전망에 대한 정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세대 전투기인 F-35 조립에 생산 라인 배정이 집중된 탓에 F-16과 같은 구형 기종의 생산이 뒤로 밀려 있으며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축 이후 부랴부랴 예산 편성으로 생산을 늘릴 만큼 자국 수요를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라팔이 역대급 판매 호황을 노리고 있지만 독자 기술로 만들어 가장 수요가 많은 미국제 기체들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근본적으로 1990년대에 개발이 진행된 만큼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에 다다랐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싼 편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2060년까지 라팔을 일부 개량하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라팔은 현재인 4.5세대 기체로 머무는 것이 확정시된 상황이죠. 이에 비해 KF-21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기에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최근 정보 공개를 통해 KF-21 블록3 사전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 신설, IWB, 안테나 및 센서의 매립화, 데이터 융합, 유무인 전투 복합체계, 레이저 무기 등이 탑재된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전투기로 개발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특히 KF-21 블록3에는 한국산 전투기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아덱스에 방문해 전투기 엔진 자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현재 KF-21의 엔진은
인도네시아는 미국 G사의 F414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인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는 소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인코넬 718 등의 초내열 합금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덱스 전시장에 방문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둘러본 것도 한화에서 생산한 전투기 엔진이었을 만큼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한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산 문제가 아닌 정치적 대리 문제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종교, 부족과 민족, 소득 등의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대립과 정부 기조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KF-21과 관련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갈등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을 저격해 국방비를 아무런 계획 없이 과도하게 지출해서는 안 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의 대립을 가지고 한국산 무기인 T-50, DSM-1500 잠수함 등에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T-50 추락 사건과 잠수함 침몰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서툰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문제였지만 괜히 한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입 및 창정비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니의 당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한국을 동네 북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이런 나라에 우리의 KF-21을 팔기도 아까우며 판다 하더라도 추후 어떤 꼬장을 부릴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니 퇴출당하는 게 낫다던 인니 그 소원대로 해주자. 오늘의 한 줄 평, 인니의 만행에 대해 KF-21은 이렇게 답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배면 비행하면 그만이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